안녕하십니까. 생초보를 위한 정보처리 기술사 학습 에피소드 10번째 모의고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기술사 학습을 하게 되면 학원의 모의고사를 보통 한 시즌 실전 시험에 가기 전에 한 3번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3대 메이저 기술사 학원의 시험을 다 본다면 총 9번이 되겠죠. 보통 3번을 참여 다 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이제 보통 저희가 도장 깨기라고 해서 타 학원에 가서 그 시험을 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제 제가 다니던 학원 말고 다른 학원에 도장 깨기를 하러 몇 번 갔었고, 뭐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높은 실력을 몇 번 등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모의고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활용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력 확인, 두 번째 답안 최적화, 세 번째 차별화 전략 검증, 네 번째 실전 시험 연습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실력에 대한 확인입니다. 처음 기술사 학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실력은 그 주간 모의고사 때 실력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같은 학원 사람들이나 같은 스터디 사람들끼리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유사한 같은 이제 스터디 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한번 2등, 1등 했던 분들은 계속 그 성적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타 학원의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면 모의고사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 내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내 실력 검증을 하고 이제 외부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전체 참여자 중에 내 실력을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그 KPC에서 모의고사를 보통 보게 되면 한 150명 정도가 봤습니다. 이때 보통 저희가 그 보통 얘기하던 게 한 50등 안에만 들면 이제 어느 정도 합격 수준이더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최고 등수가 8등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8등을 하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아는 분은 미리 합격한 기술사분은 80등을 했는데 그때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표는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답안 최적화 부분입니다. 보통 학습을 할 때 셀프 테스트 그리고 주간 모의고사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는 토픽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주간 토픽을 이제 학원에서 내주고 이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는 토픽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의고사를 볼 때는 실제 내가 알지 못하는 토픽들에 대해서도 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문제에 대한 유형이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연습들을 하고 이에 따른 답안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사실 이제 실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실제 아는 문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럴 때 그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가 사실 실전하고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답안 최적화를 시행해야 됩니다. 보통 답안 최적화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교 문제에 대한 부분과 서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세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차별화 전략 검증입니다. 저희가 보통 모든 수강생들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보통 학습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기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설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숙사 정보관리 기숙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1,000명 있다면 1,000명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답안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시험을 채점하시는 분들은 유사한 답안을 계속 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한 전략은 주간 모의고사 때도 연습을 하겠지만, 실제 알지 못하는 기숙사님들이 채점하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 전략이 맞는지를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통 볼 때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등수로 따지면 보통 3등 안에 들기,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예를 들자면 1교시에서는 3단락을 무조건 쓰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템플릿을 4종류로 적용을 해보자. 그 템플릿을 4종류라고 하면 답안 템플릿을 저는 보통 한 10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단락과 3단락에 대한 답안 템플릿을 보통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너무 다양하게 했을 때는 그걸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4종류의 템플릿을 기반으로 이제 그 답안을 작성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한 페이지로 작성, 일단은 3단락이 없겠죠. 아니면 1단락이 3줄 정도로 끝나는 경우죠. 그리고 아는 문제는 이제 상세하게 쓰고 3단락에 예를 들어서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고려사항이라든지 뭐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하면서 답안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점수가 주는지를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2교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가 1단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듬은, 그리고 그 제목을 어떻게 쓸지, 제목이라고 하면 리듬은 다음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그 이제 보통 리듬문을 시작을 할 때 뭐 보통 ICBMA를 기반으로 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뭐 등장 배경, 그다음에 뭐 동인, 요인, 뭐 이런 것처럼 이 앞에 리듬문과 그리고 이 리듬문을 설명하는 이 제목, 예를 들어서 그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1단락은 그 오버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예를 들어서 등장 배경 아니면 개요 이런 부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생각나는 뭐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니라면 뭐 다른 요소들을 찾아서 이제 이 리드문 쪽에 제목 쪽에 같이 세팅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사실 나중에 제가 한번 이것만 따로 강의도 찍을 예정이지만은 한번 논문이나 주기동 등을 찾으면서 그런 요소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내가 쓰지를 않는다면 잘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사단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식에 대한 그 차별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해서 정말 제대로 먹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122회 때 2교시 문제는 다 사단표를 썼습니다. 뭐 남들보다 아는 게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3단표만 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단표를 쓴다면 조금 더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부한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찌됐든 남들보다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한 두 번, 그러니까 1년 정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단표가 어느 정도 좀 잘 나오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 시험에 대한 연습. 앞서 말씀드린 그 차별화 그리고 답안 최적화, 이 부분 역시 실전에 대한 연습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실전에 대한 연습은 이런 환경과 몸의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전 시험에서 제가 원래 커피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1교시에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20분이 지났을 때 배가 아팠고 1교시를 60분 만에 풀고 나왔습니다. 물론 모두 문제를 10문제 다 쓰고 내용으로만 보자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분 시험을 60분 만에 풀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쓰려고 제가 배가 아파서 그렇게 쓴다고 했으면 정말 날림으로 썼겠죠. 뭐 지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글씨체 부분 자체도 정말 개판이었고, 이게 처음 시험도 아니었는데 1교시가 48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1교시가 끝나고 나오려고도, 그러니까 시험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지만은 그냥 시험 받고 1교시가 48점, 2교시가 62점, 3교시가 그때 58점, 4교시가 55점,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교시가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모의고사를 볼 때 이 1교시 때, 그리고 이 처음 그 1교시와 2교시만 풀게 되면 몸 상태가 풀립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손이 잘 안 써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 시험 볼 때는 아침에 그 1교시 시험 보기 전까지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교시까지도 이제 물은 안 마셨고요. 이제 3교시부터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그 에너지를 보충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 자체가 워낙 긴장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떨어졌을 때 다음에 대한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몸 상태가 그 평소하고는 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실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연습들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전 이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에 대한 확인과 답안 최적화, 차별화의 전략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실전 시험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실제 시험에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번의 경우에는 시험 전날까지 준비를 다 했다가 시험 당일날 새벽에 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랬을 때 그 좌절감과 그리고 그 많은 기간 공부했던 그 아쉬움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수강생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저처럼 후회했던 그런 경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그 모의고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 부분들은 한 번씩 그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시험 꼭 모의고사는 참여하셔서 어, 실전과 동일한 환경의 그런 사항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얼마 안 했다고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돈 낭비하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학원에서 준비하는 많은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봄으로써 내게 돌아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서 소설을 쓰더라도 모의고사는 꼭 참여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